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외신 또 전쟁의 소식을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자주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이란 사태에 대한, 이란 전쟁에 대한 깊숙한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으셨던 분이죠. 튀르키예 출신의 기아 언론이자 중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알파고 시나시 기자를 모시고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한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우, 지난번에 영상의 호응이 대단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좀 약간 안 좋아해요. 그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좀 약간 현지 언론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구글 그렇죠. 번역기를 통해서. 예. 그리고 현지 방송국들도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거기 이제 AI에다가 누르면 그걸 이제 언어가 달라도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만 그 손톱으로 긁히면 예. 좋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의 민족이잖아요, 한국인은. 한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CNN이나 아니면 AP통신 아니면 로이터 말고는 다른 거로 보도하기에는 예. 부담스러워요. 감히 나는 AP랑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좀 약간 문헌의 집착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권위에 대한. 예. 그리고 문헌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거 AP에다가 쓰여 있으면 나는 나 누군데 AP를 반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문헌의 집착. 근데 이제 전쟁 시기다 보니까 문헌에서 좋은 정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약간 가능하게끔 우리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현지 방송, 현지 언론을 개최하면 좋은 것들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소식은 이란 정부가 미국에게 휴전을 제안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발로 보도가 되고 있고 트럼프의 반응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고 안전하면 휴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목요일 오전 8시입니다만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네.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냐? 지난번에도 한번 속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휴전을 이란 보기엔 휴전 안 돼요. 한다면 정전이지 정전 아니라면 끝까지 싸우자. 제가 이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휴전했다가 다시 전쟁 개시되고 다시 휴전하면 이 패턴이 이란에 있는 신정 제재를 없애버리는 패턴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란 신정 제재가 이제 개최했어요. 휴전했다가 다시 했다가 휴전했다 이러는 사이에 무조건 이란 신정 제재가 무너져요. 그럼요? 이거는 탈출구가 없어요. 아하. 예. 그래서 한다면 이번에 끝까지 가고 아니면 종전이지. 아니면 정전이에요. 휴전 같은 것들은 이란 지금 정부에서 그게 자기네들이 굉장히 약한 고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면 이 상황에서는 자꾸 미국이 쓰는 무기들이 좀 약간 비싸고 그리고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전했다가 쉬었다가 휴전했다가 싸우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네요. 이란이 거기서 빠져나올 틈이 없어요. 이란이 지금 썼던 전략이 뭐예요? 미국이 쓰는 무기보다 훨씬 더 싸구려 무기 그리고 빠르게 만드는 무기를 쓰면서 보호하자인데 그렇죠. 이것이 휴전 시기 이렇게 가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50억짜리를 2천만 원짜리로 그렇죠. 막아야 되는. 예. 거꾸로죠. 2천만 원짜리 드론을 50억짜리로 막아야 되는 예. 그 상황에 휴지기가 미국이나 이쪽에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고 예. 이란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 보기에는 오케이 종전하자. 근데 이 정전을 이제 국회에서 승인이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 푸틴 러시아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안 든다든가 뭔가 보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것도 한국에서 좀 사람들 잘 몰라서 자꾸 북한이랑 연상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예. 조금만 이란의 안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들 알아요. 이란이 절대로 미국 본토를 때릴 거라는 계산으로 그 자기 안보 의식을 아니면 국방을 그 기획을 짜지는 않았어요. 이란이 지역 패권국 되려고 한 거고 예. 오로지 이제 자기의 적들은 순서를 따지자면 이제 이스라엘, 터키, 사우디 이런 식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는 미국 내부에 있는 안보랑 관련된 사람들도 알아요. 며칠 전에도 누르시 가발디라는 이모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국정원이나 그런 이제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 한 17개나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예. 그 누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누나 그 이란 누나는 아니죠?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있어요. 트럼프 정권 때 이렇게 트럼프의 말이랑 자꾸 이렇게 반대된 말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지난번에 내가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런데 이란계예요. 이란 게 아니에요. 그냥 생 미국 사람이에요. 예. 뭐 히스패닉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백인 유럽 사람이에요. 네. 돌시가 아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란이 우리한테 1차적인 위협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란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 이 무기들이 다 자기를 보호하고 나면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전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을 세운 거예요. 사실 앞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까먹었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알파고 기자 입장에서는 이 휴전의 제한이 있었다라는 얘기와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단 휴전의 의도는 이란의 의도하고 전혀 배치되는 거다. 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몇 주 전에 자꾸 언론에 나왔던 미국이 모하메드 갈리바프랑 연락하려고 하는데 모하메드 갈리바프는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란에 있는 그 행정 구도상에서 그 사람의 무슨 실권이 없어요. 뭐 나름 시세이긴 해요. 자기 인맥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이랑 협상해 가지고 어떤 거에다가 마음이 같다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란에다가 매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예. 뭐 물론 전직 혁명 수비대 출신이긴 한데요. 그분도 지금 희세가 다 혁명 수비대한테 넘어간 이건 거고. 어때요? 거기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뭐 50-60년 이상 네. 그 정치 체제를 가져온 나라다 보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면 야, 대통령이 했는데 그게 뭐 안 될까? 근데 이란 대통령은 지금 그 간헐적이지만 계속 유화적인 협상이란의 여지를 두는 그런 발언을 거의 이란 정부 내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하자마자 또 혁명 수비대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식의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조율된 거예요? 아니면 파열이? 아니 이니 그대로 지지를 짜고 치고 컸어 그거 아니고 이니 아니에요? 그대로이고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도 그 말했어요. 정전할 거라면 우린 준비돼 있다. 정전이라고 했어요. 휴전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란 정권에서. 이제 이 정치인들은 민심을 끌어당기는 기능을 하지 행정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란 국민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이 신정체제 안에서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신정체제하고 국민을 좀 약간 묶어주는 그 중간에 있는 접잡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데 파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야, 그게 이란 신정정치 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근간을 이루는 그 시스템의 한계고.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학자들이 예. 정치인들하고 군부 사이에 있는 균형을 맡고 있었는데 예. 아빠만에 죽으면서 완전히 이 임계점이 혁명 수비대한테 넘어갔어요. 쪽으로 완전히 넘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하메네이의 사살이 어쩌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간 거다 이런 해석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언론에 있는 좀 글들을 봤는데 아니 우리가 뭘 했어요? 하마네이를 없애고 하마네이를 안 친 거지 뭐가 달라지냐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혹은 트럼프 이제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새 정부다. 네. 정부가 바뀌었다. 그건 맞아요. 정부가 바뀐 거
바뀌었는데 논조가 안 바뀌었어요. 어허.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 다 죽었거든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오랫동안 전략 전술을 짰던 네.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세웠던 수많은 나이가 많은 그리고 나름 똘똘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알리 라리잔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쓰는 책이 네. 우리가 평생 읽었던 책만큼일까는 모르겠어요. 그 철학과 교수이셨거든요. 알리 라리잔이 그 이란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같은 분이었는데 네. 아, 그 철학자 출신이에요. 예. 자기 동생이 유력한 신학자였고 아마 그 신정 체제의 새로운 지도자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하고 호메니 가문과 사이가 좋아요. 중간에 여자를 이렇게 서로 시집 보냈고 그러니까. 받으면서 좀 네. 약간 사돈 관계이기도 한데 그 라리자니가 쓴 책만큼 우리가 책을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죽었어요. 이렇게 지금 진짜로 이란 신정 체제에 있었던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죽었고 나이가 비교적으로 어리고 그만큼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 맞다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근데 논조로 봤을 때 방향으로 봤을 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강력해졌지.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정부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 이렇게. 야, 그러면 사실 레짐 체인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의 목적은 전혀 달성이 안 됐고 사실은 더 악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10시에 이제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진 전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란의 입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선생님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쿠웨이트에서 예. 다른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 지상군이 그러면 뭐예요? 괜히 왔나요? 쿠웨이트까지? 원래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부대들 도착하면 이제 섬들에 들어가려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가능성을 좀 약간 미약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도자가 트럼프이다 보니까 웬만한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죠. 열어둬야 되긴 한데 그래 그러면 셀프 정전을 할 거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란을 안 때려요.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서로를 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도 그냥 관심 없고 빠지게 되는 건가? 이거는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기자가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에이펙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를 관련된 그렇죠. 그 기관인데 이 기관이 역대급 작년하고 올해 미국 정치권에다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부는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미사일하고 전투기로 주고받고 싸우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권의 한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셀프 정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자꾸 그럼 리스트도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구글이나 HB나 그런 것들 다 때리겠다고 미국이 이란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맞으면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이나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일주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해서 공격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전쟁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공격한다. 실제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김프로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셀프 정전하고 빠진다고 해서 그거는 셀프 정전 아니고 휴전이고 이란도 그동안 미국이랑 몇 번 협상하다가 선방을 당했잖아요. 그런 신뢰가 없어요. 미국이 셀프 정전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국회에서 그 정전을 가지고 와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셀프 정전했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안 때리겠다는 계산이 아니고 그건 일종의 휴전이니까 아하. 이란 보기에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이란 계속 때릴 거예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안 때리잖아요. 어. 그럼 6개월 이후에 다시 미국하고 이란이 저들어올 건데. 더 강력한 무기로. 예. 뭐하러 지금 멈춰요?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았을 때 멈추는 거는 이거 이란 방송국에서 제가 3일 전에 봤었던 3일 전이었는가? 그 영상 같은 거였는데 또 어떤 그 신정체제 아닌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절대로 스핀 전쟁에서 알리가 했던 실수를 하지 말자. 이 시아파 수니파에서 알리가
그렇죠. 너무 좋은 위치에 있으신 예. 분이잖아요. 이 스핀 전쟁이 뭐냐면 이제 알리가 이제 다스리고 있다가 앞으로 에, 모압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었던 모아비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알리한테 이제 반란을 해. 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러다가 둘이 붙었는데 알리가 이겼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모아비하고 모압의 직근들이 이제 마지막 부대가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고 항복하기에 대해 좀 약간 자존심 상하고 이기고 싶은데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란에다가 그 장에다가 코란의 배지들을 꽂아주면 이 알리의 마음이 약하니까 코란에다가 칼을 쓰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장에다가 코란 페이지들을 꽂아주고 아. 나타나자. 그럼 알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랑 협상하게 돼 있어요. 네. 원래 완전히 패배하기 직전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알리의 부대가 왔는데 뭐예요? 모아비에가 그리고 모아비의 부대 전부 다 장에다가 이제 코란을 꽂아져 있으니까 공격을 못 하는군요. 공격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협상 때문에 알리 향후에 암살 당했고 다음에 알리의 아들 후세인도 학살당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아파 사람들 보기에는 알리가 그때는 그 정직한 모습을 안 보여줬었어요. 상대방이 너무 정치에 꼼수가 있는 여우 같은 사람들인데 알리는 너무 순진했다는 거죠. 예, 순진한 거예요. 우리는 순진하지 말자.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방송국에서 얘기해요. 야, 그 얘기는 네. 지금 객관적인 전황으로만 보면 네. 물론 이제 이란의 반격이라든지 이란의 그 공격도 매섭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무기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의 차이가 엄격히 얘기하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타격도 있으나 네. 이란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전제하에서도 결사항전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근데 이란이 이것도 알아요. 네. 미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로부터 만들었던 세계 질서가 있잖아요. 예. 이거 미국의 힘하고 미국의 법으로부터 생긴 세계 질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미국 보기에는 우리가 만든 이 세계 질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그걸 이제 깨부시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하면 완전히 세계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예.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요르란드 먹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좀 약간 나토를 흔들리게 하는 행동이지 진짜 그 요르란드 먹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덴마크한테 뭘 시켜도 그죠. 하고 이미 미군의 군사 기지가 있어요. 있죠. 요르란드에. 예. 하여튼 지금 미국이 이전에 있었던 세계 질서로 또 다른 세계 질서로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엄청나게 억울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유럽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사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채 전쟁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대로 이 전쟁을 주도하기에는 미국한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를 이란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 보기에는 우리는 블랙리스트에 있고 언젠가 가다피 아니면 사담 후세인 정권들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정권도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블랙리스트에 있는데 미국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렇게 사전 준비 없이 전쟁터에 왔는데 이거는 기회예요. 이거를 무조건 정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미국을 협박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중동에서 우리만의 백권을 만들려고 한 거지 미국 본토까지 우리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게 이제 미국의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난 거고 또 한편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하면 아까 나토 문제를 유럽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몇 주 지나면서 양상이 이상하게 가요. 나토 탈퇴기가 나오고 나토를 흔들어 버리고 유럽과의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조치가 이란 전쟁의 산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굉장히 시사적인 거고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도 자기 영공을 예. 쓰지 말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스페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허. 스페인에 이어서 아마 프랑스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러우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물론 뭐 러시아가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러시아 앞에서 난동을 미국이죠. 부릴 수 만드는 건 미국이었는데 오케이 바이든 정부 때는 좋았어요. 미국이 책임지고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고 근데 트럼프가 오면서 갑자기 팔을 빼려고 해요. 근데 팔을 뺀 채에 러시아가 다음에 와서 우리를 건드리면 그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러우 전쟁에 있었던 이 스탠스가 너무 책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안보 때문에 자기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좀 생각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누적됐던 반감이 여기서 터졌어요. 그렇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란 서울 주재 한국 주재 이란 대사 그리고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모셔서 인터뷰를 이 자리에서 네.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사의 논리는 이런 거거든요. 왜 한국 사람이 네. 1994년인가요? 네. 그 기억을 잃어버렸냐. 무슨 얘기냐? 네. 그때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포착하고 저걸 괴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 김영삼 네.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지금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핵 보유국이 돼버렸죠. 근데 이란을 그냥 두면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될 거고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 혹은 미국의 우방이든 아니든 간에 세계의 어떤 평화 네. 특히 요번에 봤듯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등으로 봤을 때 세계 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이번에 파괴해 버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의 보유라는 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왜 한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여론이 왜 우호적이지 않은지를 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대사님의 말씀이 반이 맞고 반이 틀려요. 네. 이제 맞고 틀린 부분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지금은 맞아요. 지금의 이란은 핵을 이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란이 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깡패질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때 이전 이란은 안 그랬었어요. 이전 이란.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이란. 이번 전쟁 터지기 전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지나갔어요. 사실은 이런 해협들은 그 자연스럽게 생긴 해협들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동행료를 안 받지만 근데 이런저런 좀 약간 이의들을 대내 가지고 어느 정도 톤을 걷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말라크 해협에서 배들이 지나가면 주변 나라들한테 어느 정도 동방료 제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도와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동행료를 주는 건 아니지만 동방료를 주는 거예요. 튀르키예 배들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번 돈이 0이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란이 그 아빠 하메네이 시절 때는 아빠 하메네이 지필로 핵은 하람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명서 명문화된 법령이 있었어요. 어허. 물론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겠죠. 근데 하만에 그러한 핵은 하람이다라는 법령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그걸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종교 지도자가 하람이라고 때린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이 터졌고 지금 그 종교 지도자가 사라진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대사님 말씀하시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 되기 전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책임이 없어요? 원래 말씀하시는 이 위험한 이란이 지금 위험한 이란이 된 거고 이전 이란이 위험한 이란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좀 약간 미국하고 이스라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요. 좀 약간 주변 동맹국들이랑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왜 주변 동맹국들을 동맹국 아니고 손님으로 보는지, 무기를 막 주고 돈을 받고 근데 전쟁 전략을 했을 때 회의를 하지도 않아요. 둘이 알아서 중동에 있는 전쟁들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와서 동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네이버로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나의 의사를 안 물어볼 건데 나는 어떻게 같이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너무
옛날이었으면 유럽 국가들은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다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동참했겠죠. 다 동참했는데 이번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 기자 생각은 이란은 그 하메네이 체제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와 의사가 없었다. 네. 그런데 예전에 사실 기억이 나지만 그 걸프전 때 그때도 핵은 아니지만 네. 엄청난 생화학 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걸 해야 된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네. 거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죠, 우리. 네. 사실상 네. 많은 증언들이 있고 그런 전쟁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해요. 항상 나타냐후 총리가 임박 내일 모레 한다. 이거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핵 개발 20년 안에 했었을 거 아니에요. 하기야 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20년이 아니라 2년에도 할 수 있는 네. 거겠죠. 이란 애들도 최소 북한 사람들만큼 머리가 돌아요. 걔네들도 기술이 있는데 20년 전부터 나타냐후 총리는 내일 핵 개발, 내일 한다. 빨리 막아야 된다. 20년 동안 안 했어요. 물론 지금부터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무스타바 하마네이는 무슨 일이 일으킨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빠, 부인, 자식, 죽었네. 사돈 다 죽었어요. 엄마. 그리고 혁명 수비대 입김이 강해졌는데 예를 들면 이번 전쟁에서 이란 신정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이런 신정 체제가 살아남았다. 이 2, 3년 안에는 무스타바 하마네이하고 혁명 수비대가 이랑 관련된 무슨 액션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거 아니고 핵이랑 관련된 말씀드리자면 몇 년 이후로부터 정치인들의 또 압박이 세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알아요. 우리는 그동안 북한 취급을 안 받았다는 거는 네. 핵 개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나마 한국이란 대화할 수 있고 한국 대사가 여기 나왔다는 이유는 산불에 나왔다는 이유는 이란 대사가 핵 개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 이 외교에 능통한 사람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핵 개발하면 안 돼. 핵 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북한 취급을 받을 거예요. 핵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북한처럼 물론 우리 신정 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세뇌 교육 하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신정 체제를 받아들인 국민이 아직도 튼튼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뭐하러 핵 개발해요. 그냥 이스라엘 때릴 수 있을 정도로만 미사일만 개발하면 돼요라는 그 정치인들의 이 입장이 하메네이한테 먹혔었다는 거였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 네. 또 여기 삼포 TV에 와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 주식시장이 그냥 이런 표현이 어떤 괴멸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죠? 더 심한 하락을 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의 중간중간에 곧 끝나 걱정하지 마 하는 말들 덕분에 어쩌면 어제도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란이 그게 통행료 같은 비무력적인 방법이 됐던 네. 아니면 기뢰 같은 무력적인 방법이 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네. 자, 이런 상황이면은 네. 걸프에 있는 국가들, 산유국들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이건 우리는 언젠가는 호르무즈 봉쇄하고 홍해 봉쇄해버리면 네. 이건 그냥 세계 경제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 안에 이 영내에 있는 국가들의 이 공포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봉쇄당하는 거니까. 네. 자, 요걸 확인시켜 준 상황에서 네. 과연 사우디, 이스라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부국들, 네. UAE, 카타르, 바레인 이런 데들이 이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이번에 확실히 어떤 걸 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 특히 MBS 같은 경우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여기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 GCC 국가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우디, 오만,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흐레인, 쿠베이트. 예전에는 카타르는 따로 놀고 나머지 따로 노는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따로 놀고 이제 나머지가 따로 노는 구도가 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너무나 외교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딱 미국 이란 라인, 미국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미사일을 맞은 것 같고요. 네. 사우디는 아직도 대놓고 무슨 액션을 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 언론으로 보면 사우디는 곧 이걸 한다, 이걸 하겠다 이런 많이 기사들 보더라고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말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 와중에 모하메드 빈 셀만을 의미하면서 lick my ass, kiss my ass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거 인터넷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엉덩이를 뽀뽀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랍 사람들 성격 알거든요. 네. 자존심, 존엄 이런 거 너무 심각한 있죠. 북한 사람보다도 너무 심해요. 아랍 사람들 네. 그 존엄. 그러다가 사진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동안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가 자꾸 우리는 미국의 배를 박살시켰다. 미국 배가 어디냐. 우리는 또 미국의 전투기들을 박살냈다고 하는데 아무런 사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우리는 작살을 미국의 전투기들 E3인가? 하여튼 거의 한 5천억 정도의 비용을 드는 그 비싼 전투기인데 네. 그 몇 개 전투기가 작살된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투기들 어디 있었는가? 사우디에 있었던 전투기들이었어요. 사우디 군사 기지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이란이 그걸 한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그 어느 작살이 낸 전투기의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 이틀 전에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저는 여기부터 내피셜이에요. 왠지 사우디가 미국이 원하는 무슨 액션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오히려 좀 약간 과대평가라거든요. 에르도안 최고예요. 나 에르도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시킨 거를 다 튀르키예가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말에는 갑자기 키스 마이 애스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이 전투기 사진이 나온다면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에는 뭔가 문제 있다는 저 내피셜을 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죠? 네. 예, 미국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MBS 무하마드 빈 살만이 이번에 끝내십시다. 네. 합심해서 이런 기조로 기성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알파고 기자께서 보시는 그게 아니고 뭔가 그 마음이 있겠죠. 예. 모하메드 빈 셀만의 니네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을 했으면 그럼 니네들 마무리 시켜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건데 왠지 사우디가 일치되는 미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몇 가지 오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읽고 있어요. 물론 내일 모레 어떻게 그리고 미사일들도 보시면 사우디가 그 나라들 중에서 제일 덜 맞았어요. 오만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맞는 거는 이제 바흐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 UAE죠. 네. UAE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네. 그리고 저도 UAE 아부다비나 뭐 두바이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제일 가깝잖아요. 네. 그죠? 정말 가깝죠. 정서적으로도 지금 자기 섬들이 이란한테 그렇죠. 먹힌 상황이에요. 71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번 전쟁에서 피해도 가장 많이 받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놀랬던 거 뭐냐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많이 때릴 거라는 예상 누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 체제를 아랍에미리트가 들었거든요. 예. 미국도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이란에서 카드를 긁으시면 그 단말기들 다 아랍에미리트 거예요. 중간 아랍에미리트 수수료를 심하게 먹고 남는 돈을 이란한테 하긴 돌려주고. 두바이 경제 상당 부분이 이란에 또 네. 연결돼 있는 다 아는 이란 한 40만 명 사람 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본도 너무 많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제 자본을 아마 압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강제로. 예. 하여튼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아랍에미리트 크게 안 때릴 줄 알았는데요. 그 전략적으로.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이 아랍에미리트를 때렸어요. 근데 이란 언론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때렸냐? 이란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동 아랍에서 이스라엘의 입김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때문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가서 나라들을 설득하고 야야야 팔레스타인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가서 근데 이거 맞아요. 진짜 아랍에미리트가 가서 나라들을 설득한 거 그건 팩트예요.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에서 이 아랍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이 생겼거든요.
바레인이 설득한 나라도 아랍에미리트고 사우디를 자꾸 모함메드 빈 요즘 약간 딥한 얘기긴 한데 모함메드 빈 살만이 왕세자 되는 과정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엄청난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도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도 모함메드 빈 살만한테 아브라함 협정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젊은 지도자를 우리는 그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정통을 깨부시고 이 사람을 앉히면 사우디도 아브라함 협정에 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버지가 아랍에미리트인데 이거 이란 보기에는 사탄이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래서 이걸 때리자. 이 이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저 때렸을 때 미국이나 혹은 걸프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이란 저 혁명수비대나 이런 네. 전쟁 지휘에서 생각을 하고 때렸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치명적인 데가 거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때렸을 때 심정적으로는 이게 뭐야? 네. 여기를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제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셀프 종전이든 휴전이든 선언을 하고 지상군을 빼는 거죠. 예를 들면 투입이 아니라 철수를 해버리는 거죠. 선생님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빼냐에다가도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예. 단순히 군인을 빼는 건지 아니면 군사 기지를 완전히 철수한 건지. 기존의 군사기지까지. 예. 그것까지 하겠어요. 자 이제 거기에다 양상이 다르겠죠. 네. 그 예를 들면 군사 기지까지 다 절수한다면 예. 그러면 레이더들이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방어력이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랍 국가들에 있었던 그 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줘요. 뭐 물론 이란이 지금 그 레이더들을 거의 가반수로 작살이 냈는데 아직도 있어요. 이제 완전히 절수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들을 막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능력이 아마 절반 정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절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몇 주 동안에 집결됐던 특수부대 내지는 네. 해병대 이런 것들을 다 뺀단 말이에요. 네. 야, 다시 본국으로 원래 기지대로 복귀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은 현저히 좀 심정적으로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격을 멈추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란이 해야 될 다음 수순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잖아요. 네. 그걸 안 하면 네.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그 통행을 금지시키고 들어가는 배를 선별적으로나마 공격한다는 이런 일들이 이란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정전하게 되면 예. 우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다. 그래서 오만이랑 같이 예. 나도 그걸 이제 그동안 하긴 안 했는데 어제 말했더라고요. 아바스 아락지. 오만이랑 같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거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오만이랑 제가 같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신 뉴스로 본 거는 혁명수비대에서 우리는 적들에게 절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 아니 걔네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전전 이후에는 그거는 그냥 돈 거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다가 안 열어줄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관련된 패라면 안 열어줄 건데 나머지 배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대신, 돈 장사 좀 하려고. 그 대신 현찰 장사를 할 거다. 예. 근데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정전했어요. 이란도 아직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문제를 이제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때려요.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전 내지 종전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알파고 기자와 이 최근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이란의 입장에 대한 내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인터뷰를 좀 이렇게 예. 오늘 1시간이 돼버렸네요. 예. 이 알파고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너무 궁금한 일이 많아가지고 끝나고 차나 한잔 할까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걸 느끼는데 중동 사람들의 스토리꾼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인도 좀 있고 친구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좀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더라도 뭔가 맥락이 있어요. 네. 보면 막 수다스러 그러니까 뭐 특정한 나라를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있는 큰 나라 있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맥락이 없는 얘기를 많이 네. 할 때가 있는데 중동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자, 결국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어쨌든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갖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 흐지부지하게 마무리하면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작살을 내도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이라든가 좀 약간 국제 정치에서 위상이 좀 약간 올라가는 채로 마무리하는 거. 이거는 안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나리오. 이스라엘과 그 얘기는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 나타냐후 총리가 하는 얘기들 보니까 오케이. 뭐 안 무너졌지만 조금 더 때리면 무너질 거다. 계속 때리자.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다면 왜냐면 이스라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레바논에서도 싸우고 있고 레바논에서 지금 탱크 마르케바 탱크 거의 100개가 작살을 냈어요. 헤즈볼라 애들이. 그동안 우리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아마 그동안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도 죽기가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이 잘 견딜 수 있다면 이 전쟁을 이대로 견딜 수 있다면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장군들을 더 많이 죽이고 그 지도자급 사람들 더 많이 죽이면 언젠가 신정 체제가 무너지지 않아도 국가이라는 기관 자체가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그 약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란이 어느 정도 좀 약간 failed state로 변해가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가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말고는 없어요. 이란을 failed state로 그 실패된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그렇게 거하고. 되는 경우에는 쿠르드 민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안에 존재하는 그죠? 네. 소수 민족들이 또 굉장히 독립을 하지 못해도 자꾸 낭독 그러겠죠. 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일정을 되면 그냥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거. 무력화돼 있는 나라.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뭔가 저항하거나 이런 힘이 예. 없어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대로 가야 돼요.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그걸 이제 노리고 있고요. 버틸 수 있다면 나타냐후 총리가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자꾸 안 좋은 보도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3년 전부터는 이스라엘 지금 군인들을 진입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이 전쟁을 빨리 마무리자예요. 길면 6주예요. 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들을. 그렇죠. 이제 견딜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그 서양 세계에서 베스트일 텐데 안 그러면 지금 이란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미국이 작살을 낸 상황이긴 한데 근데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그 위치를 옮겨서 지금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이제 미국을 두려워해 가지고 미국 비원이긴 한데 근데 또 자기 국민으로부터 쿠데타나 혁명 같은 거 들고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언론이 너무 좀 약간 그 스탠스를 유지하거든요. 미국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왠지 이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이란만 하는 식으로 네. 미국의 언급으로 토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란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는 다 민족 국가들이잖아요. 뭐 일본, 이제 한국. 중국. 근데 중동은 네. 아직 그 민족 개념이 한국, 일본만큼 세탁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면 하마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가 누군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아직 암살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을 때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레바논 사람을 다음 지도자를 세우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이 중동인 세계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세계관이 이란 사람, 아랍 사람 뭐 오케이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가끔씩 종교가 예상하지 않는 데서 치고 올라와 가지고 그 국경들을 넘어가거든요. 그런 일이 중동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무릎을 안 꿇었다면 다른 국민들한테
좀 약간 달콤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이게. 이란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우디가 그 얘기를 "니네들이 우리랑 얘기하지 않고서 전쟁을 일으켰으면 좀 제대로 좀 마무리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아랍권 내부에서의 복잡한 셈법들도 있고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관 또 그들만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있고 불행히도 트럼프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 같군요. 이제 어떤 해결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란 얘기 나왔을 때 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 신정 체제 거기 있는 신학자들 너무 보수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공화당 우리도 보수적인 사람들이야. 우리 잘 통할 거야." 자, 뭐 유쾌해서 웃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뭐 어제도 큰 폭의 주시장의 반등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몇 번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 포지티브하게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야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구 수요도 있고 그래서 경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갖기에는 이 전쟁의 성격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또 네거티브하게 세계가 이제 멸절되고 완전히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공포에서도 여러분 알파고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힌트를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만남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언제쯤 만날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기자 감사드리고요. 네.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또 전쟁의 양상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3프로 구독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